아, 너무 빨리 왔어 나. 나 처음 기다림이란 거 해봤어. 아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차를 봤는데 야, 맞나 웃겼다. 이러면서 그치? 우리가 지금 6회, 5회 찍었나? 몇회 아니지. 찍었지? 아니, 네, 찍었지. 근데 처음 기다렸다고 하니까. 너만 한 6회 얼마나 늦게 났나? 8회 9회 찍은 거 아니야? 거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처에 뭐가 일이 있으면 빨리 오더라고. 아 그래요? 근처에. 근데 좀 멀리 있으면 영락 없이. 아니 영락 근데 없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멀리 있으면 늦는 거? 아니 근데 이게 스케줄이 딱 돼 있잖아. 네. 그럼 그걸 조정해서 와야 되잖아. 아니. 조정을 안 돼. TV 방송이라서 조정이 안 돼. 이게. 봐봐요. 그러면 무리를 조정하는 거 아니야? 무리를. 아니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조정은 하고 있다고 무리를. 우리를. 우리를. 자, 오늘은 곱창집이야. 네. 아, 곱창집. 근데 근데 곱창 안 좋아하지 않아? 근데 곱창 먹어. 안 먹어? 아, 그러니까 나 막 지금 즐겨 먹는 건 차돌도 아니고. 시켰는데. 그래서. 차돌은 진짜 좋아해. 난 곱창 못 먹어요. 왜? 왜? 난 곱창 못 먹어. 곱창 왜 못 먹어? 이렇게 곱창 맛있는 거? 맛있어 보이는데? 많이 드세요. 아니, 여기 아니, 빵에 기름 이거 하려고 뭘 좋아하는데? 아니 난 요런 건 먹는데. 아, 염통. 이런 건 못 먹겠어. 이런 거 이런 게 뭐야? 차이가 뭐야? 딱 봐도 저기 뭐야. 기름 많다고? 기름? 저기 많은 건 못 먹겠더라고 나. 왜? 너 느끼하게 생겼는데 왜? 아 그러니까요. 아, 느끼해서. 몸에 이미 기름이 많아서 더 이상의 기름은 추가가 불가해. 아,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아까 먹어봤는데, 와, 여기가 뭐가 일찍 맛있냐면, 와서 혼자 먹고 있었던 거야.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선지국이, 와, 진짜 맛있어. 그래요? 혼자 해장했어. 혼자 해장했어. 여기가 선유로에 있는 형제 한우 곱창. 다 한우란 얘기지. 진짜 아까 한우로 곱창을 한다? 원래 한우 곱창이. 아, 그런가? 웬만하면 한우로 곱창. 근데, 지금 먹고 있지 선지국 너무 맛있다. 근데 그 해장 느낌이야, 완전히. 어우. 생선으로 회 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무슨 느낌이냐면, 맛있네. 양만 여기다 넣으면 딱 양선지에. 아니 선지 맛있네. 어. 선지 맛있네. 여기, 아니, 전체적으로 맛집인데, 맛있는데, 여기 근데 주 메뉴가 이거지? 곱창이야, 곱창. 곱창이랑 차돌박이도 있고 라면도 있네. 곱창 라면도 있어. 곱창 라면은 안 먹을 것 같아, 형철이는. 아니 나는 곱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많이 먹었지. 안 먹으려고? 못 먹으니까. 근데 내가 요건 못 먹어도 그 날로 먹는 거 있잖아요. 천엽, 간 그런 건 내가 먹어. 인생을 날로 먹구나. 날로 먹어야 돼. 인생은 날로 먹는 거. 아니야. 형만큼 열심히 하던데.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날로 먹는 것 같아. 앞으로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날로 잘 못 먹어서. 맞아. 내가 진짜 날로 먹는 뭐든 거 열심히 먹어서, 하고 그래서. 근데 열심히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 의미 없어. 시장은 올라간다로 얘기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맞아. 정확히 맞추면 못 벌어. 진짜 나왔다. 나 이건 진짜 좋아해. 나 참고로, 저는 오늘 잡은 소고요. 오늘 소 들어온 날이거. 나는 못 먹어. 나도- 난 이걸 못 먹어. 나 이거 먹어. 난 이걸 못 먹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난 천엽은 잠깐 맛은 보겠는데, 이래서 우리는 모든 걸 시켜야 되는구나. 나 술 먹으니까 바로 왜 이게 땡기지? 이게 제일 기본 안주 아니야? 기반이다가 맛있다니. 그러니까 기본 안주가 맛있으면 그 집은 맛집이야. 이거 맛있어. 이거 얼른 드세요. 이거 타는 거 아니에요? 탄다. 그러니까. 장 봤어? 끝난 거? 나 빨리 오느라고 장 마감 못 봤어, 내가. 나 이 얘기도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거 우리나라 국민이 한 명씩 다 먹었나 봐요. 5천만 5천만 명 팔렸대. 5천만 병. 근데 요즘 소주값도 오른다며. 예. 그러니까 소주값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주값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개념 컨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주가 크게 변동이 없길래 그게 병값이라는 게 올랐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코카콜라. 그 다음에 또 뭐죠? 맥도날드였나? 맞아. 맞죠? 그거 되게 이제 내수로 해서 그걸 꾸준히 좋아하는데, 파는 거. 그리고 해자가 있는 기업, 망하지 않는 기업. 그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서 안 통하는 이유지. 우리 안 통해. 네. 이게 5천만 명 팔리고 인기가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죠. 그렇지. 내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코카콜라 얘네들은 전 세계 다 팔려. 멕시코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요.
물 대신. 아 요즘에 물이 없어가지고. 멕시코가 뜨나 봐요. 왜? 얼마 전에 그 뭐야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해외 나가서 식당하는 프로그램. 어. 멕시코 갔잖아요. 누가 멕시코 갔어? 거기 한식 판다고 김밥이랑. 근데 멕시코 너 무섭지 않아? 멕시코 깽 엄청 많고. 몰라요 안 가봐. 필리핀도 무서워 그렇게 치면. 안 가. 아 그래? 나는 치안 안 좋은 데는 절대 안 가. 근데 멕시코도 그런 지역이 있고 그 관광지 있잖아. 칸쿤이랑 뭐 이런 데. 칸쿤은 이제 기친하나 보다. 아니야. 타겟이 되나 보다. 타겟이 되나 봐. 기친하나 봐. 아니야. 그냥 그게 좀 싫어 그런 문화가. 나는 저기 식음료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가랑 연동이 되니까 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식음료. 그거랑 이제 앞에 한국자 붙은 거.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한국기업연방공사, 한국전력.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원자재가 올라도 그 판가에 정리시켜야 되는데 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지. 라면, 소주 이런 건 바로 직격탄이 오니까. 뭐 아니 그러면 지금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잘. 보조를 쓸데없이 하니까 그렇지. 자꾸 너 내 말 자를래? 나 말 자를래? 아니 물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소주가 얼마지? 잠깐만. 여기 5,000원이네. K 푸드 수출하잖아. 그게 가면 되지 뭐. 안 그래? 강남에 어. 소주가 얼마인 줄 알아? 7,000원. 나 9,000원도 봤어. 9,000원 봤어? 야, 밤에 그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시장 조사. 아 시장 조사? 소주값이 오른다고 하길래 그럼 시장에 지금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인가? 5,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안 하는데 9,000원 난 못 봤어. 7,000원까지 봤어. 난 그쪽은 못 내가 볼 봤는데. 때는 조만간에 그냥 위스키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러면 시장 말고 편의점에서 파는 건 얼마야? 소주? 4,5천 하지 않나? 1,300원. 1,300원? 1,300. 아 이거가 3,000원 하지 않아 거의? 2 플러스 1은 아니고 이게 뭐 두 개를 사면 얼마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맨날 나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소주값 오르고 다 오르면 결론적으로 그 파는 회사들도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안 가. 내 시장 작아서. 가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수출 많이 하잖아 그래도. 이거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좀 되지 않나? 그래도? 간편식이 많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소주가 그런 것만큼은 안 되겠죠. 그 초코파이, 그 다음에 오리오.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음식료주들이 레벨업하는 거는 결국엔 국내에서 잘 됐는데 그게 해외에서 맞아. 숫자가 올라오면서 스토리를 써나갈 때가 이제 빵 뜨는 건데. 그래서 결국 내수주였다가 수출주로 바뀌어야 되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무래도 조금 거의 구체화되는 시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약간 프리미엄 해야 돼. 왜냐면 그 박재범이 뭔 소리야? 그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소주도 프리미엄해서 모에 테네시처럼 막 프리미엄 전략 가야지. 프리미엄 전략. 이거 싸게 팔면 안 돼. 비싸게 팔아야 돼. 우리나라 오면 싸고 해외는 비싸게 팔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저항받아요. 아니, 여긴 자영업자의 우리- 저항. 여기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서 싸게 팔고 해외를 좀 비싸게 팔아야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또 현대차 기아가 막 생각나지 않아? 왜? 미국은 워런티도 길게 해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는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거지. 이 공장이 요 근처에 있을 텐데. 롯데 칠성 아니야? 얘네? 그러니까. 아 공장이 아니라 여기 요 양평동 요 선유 요쪽이 다 롯데 제과랑 롯데 홈쇼핑이랑 그 다음에 롯데 칠성도 저쪽에 있나? 롯데가 롯데로 강남역 아니야? 양평과 요쪽에 땅 투자 많이 했잖아요. 양평하고 송파에 음, 잘 터를 잡고 있지. 얘네. 맞아요. 부동산 기업이 그런가? 그런 게 진정한 부동산 기업이지 삼성 아니야? 왜요? 제가 한전부지 10조에서는 현대도 있는데. 근데 그게 더 오르지 않았어? 이제는? 당연하죠. 잘했죠. 부동산도 잘하네. 그렇네. 부동산도 잘하네. 넌 잘하지. 근데 타 올라가면 이제 뭐 한국의 BMW 되겠지 뭐. 아. 다 올라가서. 그래서 오늘 아니, 내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오늘 시장을 봤는데 심상치가 않아. 뭐가요? 오늘 좀 빠졌는데 무슨 느끼냐면 약간 더 빠져야 되는데 개인이 많이 버티고 매물이 외국인이 많이 안 내놓는 느낌. 약간 기간을 좀 때렸는데. 그 지난번에 내 PC가 불안하다 그랬잖아. 더 높게 났잖아. 그 PC가 서비스가 워낙에 안 떨어져서 PC는 분명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PC 때문에 이제 밀렸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3월이 중요하다. 1년 어찌어찌 왔어 이제. 아 진짜 1개월 금방 지났어. 어찌어찌 정말. 왔어 어떻게든. 뭐 1년은 뭐챗 GPT가 거의 다 해먹었지 뭐.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챗 GPT가 로봇이 다 해먹었지. 로봇과 챗GPT 그러니까 AI. AI야. 근데 이게 꺼질 생각을 안 해. 오늘 심지어 오늘 다 버텼어. 정보 관리 하더라. 나는 이거 보면서 근데- 로봇을 다시 들어올리고 이걸 다시 AI들이 다시 버티고 이거 보면서 아니면 오늘 뭐 네이버 뉴스로 나오던가. 내부도 한다고. 근데 걔네들이 시가총액이 1조 넘는 애들이 아직도 없어요. 그 코난이 떼쳐 올라갔는데도 시가총액 6천억, 7천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꾼들이나 뭐 트레이딩 하는 로봇이잖아. 사람들이 로봇이잖아. 로봇. 응.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일 좋죠. 아니 그러니까 걔는 로봇은 뭐 걔는 삼성이니까 프리미엄 줘야지 사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로보틱도 갔는데 로보티즈는 LG. 두산도 오늘. 근데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네, 두산도 로보틱스. 오늘 두산도 올라가더라고. 두산 로봇. 안 가다가 결국은 두산이 오늘 두산이 협동 로봇 1위잖아 우리가. 근데 근데 쓸모없는 얘긴데 오늘 에코프로도 2차전지 다 가지 않았어? 안 꺼진다니까 절대. 그러니까 여기는 NCM 811 계열이 절대 꺼질 수 없어. 중국이 난 결국 중국이 망한다고 봐. 중국 LFP만 죽어라 해가지고 결국 안 된다니까. 그냥 수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도 있고 결국 LFP는 탄산 리튬 써야 되잖아. 걔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새끼로 나가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 아니 나 여기 잠깐만. 그러니까 오늘장 한번 쭉 읽게. 또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이라기보다는 오늘장 한번. 오늘 2차전 좋았잖아. 그러니까 이선수 요즘 맨날 좋죠. 그거만 좋긴 했어 원래 고프로가 좀 좋긴 했는데 나는 일장이 안 끝난다. 그러니까 나는 안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다 가다가 이제는 원래 애들만 남고 나머지는 또 못 가. 이제. 그치. 그치요.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만 몰리는 거지. 강한 애들만. 컨텐츠 있다는 거 지금 안 간단 말이야. 콘텐츠 언제 가? 엔터도 가다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지. 그러니까 3월이 좀 중요하다. 3월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3월에서 분수령이다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제 2월에 고용지표, CPI 다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3월에 고용지표부터 확인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파월이 뭐 노막 났네, 쟤 맨날 마바꾸네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찍으면 아마 3월 초에 나올 거야. 이제. 3월 시장. 3월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딱 생각이 뭐냐면 3월 증시 일정별 투자 전략. 그걸 한번 세워보자. 4월을 3개로 쪼개는 거지. 일정 매매네? 일정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대한 그 흐름도 딱 보는 거지.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3분의 1씩 끄는 거야. 한 10일씩, 10일씩. 일단 3월 딱 시작하면은 쓸데없는, 일단 중국 차이신, 제조업, 비제조업, 첫날은 제조업이잖아요. 무조건 ISM 제조업, 차이신 제조업. 그 다음에 아마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아마 ISM 비제조업, 차이신 비제조업과 서비스업이야. 근데 요거랑 그 다음에 원래는 고용지표가 첫 번째 주 금요일 나와야 되거든? 이번 이번 안 나온다고. 나온다며. 3월 10일인가 밀렸어. 한 주 밀렸더라고. 원래 보통 한 첫 번째, 그러니까 금요일. 매달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이 목요일이면은 밀리는 경우를 봤는데 난 수요일 날 첫 번째 날로 시작하는데 이거 그 밀리는 거 처음 봤거든? 우리나라가 휴장이어서. 그럴 리 없잖아. 아니, 그럴 리 없잖아. 전생애가 보고 있는 K 증시. 아니, 그럴 리가 우리나라 없잖아. 3일절이니까. 응? 그래서 이것도, 뭘 또 의미? 인사이트가 있었어. 미국이, 미 정부에서 이것도, 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마사지? 고용지표를 마사지하지는 않을. 하지 않을 텐데, 아니 그 전에 이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겠지. 언론 플레이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 충격을 한 번에 받지 마라. 왜냐면 2월달에 이 조정 사이클 시작이 고용지표였잖아. 근데 보통 1월달 고용지표가 2월에 나오는데 지금 2월달 고용지표가 3월에 나올 거 아니야? 1월달 고용지표가 2월에 나올 때는 원래 1월달은 항상 컨센서스 오버했으니까 그거 다 치는데 이번에 오버되면 좀 충격이 클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3월 초에 연준 인사들의 일정이 많잖아. 바로 많이 하거든.
아마 상당히 강하게 하거나 그런 스탠스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고용지표 좀 미룬 것이 아닌가. 거기 고용지표까지 한 대 더 치면 이제 이제 끝나는 거지. 시장이 살짝 잠시 기절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이번에 50만 명 안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너무 많이 너무 나가게 넘을 것 같아. 넘을 것 같다고? 아 내용이 워낙 좋잖아요 사실. 서비스업 지표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고용지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주로 CPI하고 PC를 딱 연결시키려면 ISM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딱 나누면 되더라고. ISM 제조업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PPI나 PC에서는 약간 재화 부분을 담당을 하고 비제조업 서비스 ISM 서비스업 지표는 헬스케어 서비스 쪽에 물가를 담당한다고 난 거의 그거와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ISM 지표 나오면 결국 고용지표랑 CPI랑 PC가 어느 정도 딱 그려진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결국 고용지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초반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밀렸단 말이에요. 중수순까지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또 안개 속이다. 그래서 인사들의 발언이 좀 더 중요하다. 시장을 강하게 좀 치지 않을까 초반에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올해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걸 대부분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추가 상승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뭐 상반기 내 끝이 아니라 FOMC 열리는 동안에도 계속 그러니까 계속 금리 올릴 수 있다. 아 금리 금리 추가 상승. 예.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미리 좀 반영했다. 지금 배드워치에서 지금 퍼센트가 어떻게 되지? 지금 50pp 확률이 몇 프로지? 아 이번 3월이요? 3월에 올라왔죠. 그렇지 올라왔지. 50pp 확률 올라오지 않았어? 올라왔죠 당연히. 지금 확인해봐요. 아니야. 터미널 레이트 2.25에서 5.5까지 봤는데. 5.5까지?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 나는 6 갈 것 같아. 아니 올해 길게 보면 올해 길게 6 갈 것 같아. 앞자리가 두 자리까지 가진 않겠죠? 두 자리까지 못 가고. 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갈 길이 있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얘기했잖아. 창드래곤이 문제 있다고. 나 진짜 TV 방송에서 아니 진짜 6까지 가면 우리 3이면 지금 거의 2배 차이는 거야. 물론 창드래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지금 그치. 오늘 금리를 올리자. 동결했다 그래서 이게 야, 나 진짜 그 안 얘기 올린다는 나 진짜- 얘기인데 아 그렇게 그거 짤 돌아다니더라. 지금까지 장드래곤이 나왔을 때에 항상 그 자신감 있었던 그런 표정이 아니라 되게 고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이번 그게. 아니 그리고 봐봐. 아니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니까 시장에서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 아니 미 연준한테 자유롭지 않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정부한테 자유롭지 않은 한국은행이라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 지금. 어쩔 수 없죠. 근데 진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왜냐면 계속 이제 외국인 수급 밑에 계속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냥 환율 환율. 박살나고. 1,300원 바로 올라갔더만.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봐. 그러니까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나 어느 정도 좀 이머징 마켓이 올해 좀 더 좋을 거라고 믿는 애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진 않아. 대신 코스피로 안 놀지. 이제 코스피 어느 정도 다 수익 냈고 코스닥으로 열심히 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하지 않나. 이게 외국인 좀 덜 빨고 있거든. 확실히 섹터로 승부를 보는 것 같아. 원래 셀프로 가야죠. 그래서 다시 금리 얘기한 거예요? 일정을 계속 일정. 얘기할까 일정을.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양회도 봐야죠. 3월 3일이 양인가? 네. 근데 3월에 우리나라 중국 받는다며 입국자. PCR. PCR 면제하지 않았어? 많이 줄까? 그래서 오늘 빠졌죠. 미오픈이 LCC가 어. 조금 고기만 들어서? 화장품 빠졌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빠졌지. 근데 LCC가 약간 조금. 왜냐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 정부에서 못 오게 할 거야 아마. 근데 절대 풀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중국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 온다고 봐. 지금 중국 가면은 한국처럼 꾸며놓은 데가 너무 많아. 이 얘기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 계속 안 나오길래 영상에. 아니 한국처럼 꾸며놓은 데가 진짜 웃겼다. 많거든. 네개 그 멤버들은 저 얘기들. 웃겼다. 이제 그 정도인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 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국을 욕하면서도
즐기는 거 한국으로 즐기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분명 온다. 올 수밖에 없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작년 연말부터 너무 선발용을 해가지고 많이 쉬었잖아. 많이 쉬었는데 고점을 뚫으려면 진짜 뭔가 임팩트 있는 그 지표가 흔히 말하는 입국자가 정말로 중국 입국자를 실시간 카운팅에서 나오면서 뭔가 거기서 반응이 와야 된다. 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면서 아 이게 추세적으로 살아나는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이제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라온 거는 기대감? 그리고 나서 숫자로 확인하는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피부로 느껴지려면 명동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아야지. 아직은 일본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 아 나 근데 내가 이번에 그랜드 아트에서 행사가 있었어. 행사가 그랜드 아트를 갔는데 와 외국인 진짜 많더라. 원래 거기가 많은 데긴 한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많지. 아니 중국 사람 많아? 아니 그 외국 서양 사람들 서양 사람? 주로 왜 자꾸 빗나가지? 흑인과 백인들 위주로. 진짜 많아. 절반 이상이야. 진짜 거짓말 절반 이상이었어. 그래서 뭐 사요? 근데 절반 이상이니까. 근데 걔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뭐 이렇게 걔네들이 일정 때문에 출장 때문에 온 거 같고 내가 볼 때는 왜 얘기하는 거야? 출장 때문에 온 거 같더라고. 그랜드 갔다는 얘기하고 지금. 내가 마 하야드도 가고 마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3월 한 6일로 딱 넘어가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OECD 경기 선행지수 아, 뭐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있는데 한국 리밸런스 있어? 3월 두 번째 주? 있을 거야. 리밸런스 있을 거야. 그리고 3월 7일 날이 호주 금리 결정. 호주는 그래도 좀 영향 주던데.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호주랑 중국 쪽이랑 해가지고 원자재 이런 걸 오세안이 하잖아. 오세안이야.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호주는 그러니까 달러가 쓰는 데들,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홍콩 달러 쓰는 데는 무조건 미연준 따라가니까. 당연히 따라가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호주 금리 결정 어느 정도 좀 간을 볼 수 있다. 주식 생활하면 호주 금리 뭐 뉴질랜드 금리 보면 참.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난 본 적 있어. 불생하기 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었는데 그때 환전해야 되니까 그때 저기 금리랑 환율을 좀 본 적 있죠. 아니 20년 근데 전에. 거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주가 먼저 선제적으로는 아니 근데 호주가 먼저 지금 좀 더 완화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어. 어. 근데 얘네가 다시 말 바꾸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잘못 생각했다. 금리 올려야 되겠다. 우리 금통이 언제냐? 멀었지. 아직 멀었지. 4월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 용도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주가 금리를 예를 들어서 올려. 아니면 올리더라도 제 코멘트를 좀 강하게 해줘. 그러면은 FOMC에서 이거 이번에 50bp로 올려야 되나? 로 가지 않을까. 야 근데 그 파월 의장이 2월에 물론 이제 1월 FOMC긴 하지만 저기 연설할 때 디스 인플레이션 얘기했잖아. 야, 그거 말하지. 바보 됐잖아 완전히. 한 달 만에 그냥 다시 50p 나오는 그 뭐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어.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인디펜던트 아니지. 한 3개월은 봐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난 호주나 캐나다 지난달에는 캐나다가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고 그랬잖아. 그냥 안 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느 정도 서로 내가 볼 때는 미연준, 캐나다 중앙은행, 뉴질랜드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은 서로 교감을 한단 말이야 다. 그거 하지 당연히. 파이브 아이즈기도 하고 당연히 다. 근데 교감을 하기 때문에 호주가 좀 중요하지 않나. 호주가 만약에 좀 강하게 나와 다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다. 지난달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지수가 오르기 네 맞아요. 사실은 거기가 선제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일단 세계 경제 지표가 일단 나오고 나서 다 상향되고 났으니까. 근데 난 거기도 그런데 난 일본 쪽이 되게 그래 보여요. 이번에 YCC 그 총재 BOJ 총재가 들어왔잖아요. 그 이제 장기물을 못 건드리니까 단기물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방향이 바뀌면 난 그 영향도 일본이? 일본 못 올리지 않을까? 할 때?
일본은 국가 부채가 얼만데 그거 올리면 걔네 죽을 텐데. 근데 나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일본에서 나올 것 일본이다? 같다는 생각이 금리단에서는 그냥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그러니까 변수가 나와도 일본에서 나올 거다. 그 모든 걸 양해가 덮어주지 않을까? 아 근데 양해 양해가 있잖아요. 특별히 먹을 게 없어. 네. 아 이거 양해 그 양해가 결국에는 뭐 경기부양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중국 관련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야 경기 민감주들 화학 조화철이잖아요. 조선화학 철강 이미 움직이긴 했지 조금씩. 좀 올라왔어, 움직이는데 올라왔어. 화학주들이 고점을 돌파하나 했는데 금호석유 빼고 좀 저기 밀렸지. 뭐야 그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 다시 내려왔고 그다음에 조선에서 일부 오늘 몇몇 종목은 신저가 기록했나? 현대미포가 그랬고 그다음에 건설도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철강 봐서 오늘 세합 빼고는 다 네, 좋지 세아 않아. 빼고는 저도 스페이스 했으니까. 그거 빼고도 포스코 홀딩스도나 그렇게 그래서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현대제철도 한번 뽑았다가 밀리는 걸로 봐서는 사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양회 기대감이 또 살짝 없지 않냐. 그냥 양해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중국 3월 전인데 양해 때 네. 미리 중국 관련주 2월에 사면 그러니까 3월에 양해 개막하자마자 팔면 다 수익했어. 근데 이게 안 통해 더 이상. 조금씩 앞당기시는 거야. 안 통해 이제. 일정 내가 빨라졌지. 마치 그런 거지. 저희 여의도에서 옛날에 원래 점심시간이 12시였는데 뭐야 12시에 나가면은 여의도 맛집도 못 가지. 아니 못 가니까 12시에 나가본 적이 11시 50분, 11시 40분, 11시 반, 11시 20분까지 땡겨지는 약간 그런 느낌? 11시 10분에 나가. 그러니까 진짜 아점식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양해가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양해로 갈 건 이미 다 한 번 떴다. 네, 단발성 슈팅으로 끝나버렸다. 항상 문제는 선반영, 기적의 논리. 그래서 이제 딱히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3월 15일 날 미국 소외 판매 당연히 잘 나올 것 같고. 나는 요즘에 노랜딩 하는데, 분명히 미 경기는 꺾일 건데, 상반기에 안 꺾이고 하반기에 꺾일 것 같아. 근데, 나는 미국 소외 판매도 지금 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16일 날 나오는 게 20이야. 아, 22. 20이 동아정책이. 달러를 꺾으려면 여기서 꺾어야 돼. 아 근데 그 올라온 얘기하기 전에 달러를. 노랜딩이라는 단어가 어. 생각해 보면 어. 비행기가 한번 떴는데 어떻게 착륙하지 않고 계속 날 수가 있지? 그치. 주행 한번 해야 되잖아. 응. 근데 다들 공중급유? 공중급여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로랜딩이라는 건 이거는 없지. 이론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건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공중급유 했어 이미. 그 달러 뿌려가지고 공중급유 했잖아. 여기서 잠깐 하자면 얘기를 뭐 약간 잠깐 셀 수도 있는데, 야, 대한항공이 그 방산? 이걸 나오더라? 항공주로 물고 가. 아니 그거를 나오더라 뉴스에? 나오지. 깜짝 놀랐어. 나오죠. 얘기했던 거요? 깜짝 놀랐어. 잘 나오지. 아니 뭐 주가보다 그냥 뉴스로 나왔다. 대한항공 지금 그걸로 주가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 항공 결합심사가 그렇다. 안 아 근데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중요한 게 노랜딩 뭐 미국은 어차피 내가 볼 때는 하반기에 꺾일 것 같아. 지금 안 꺾이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꺾이면 안 꺾일수록 나중에 꺾일 때 무섭게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연착륙으로 가길 바라는데. 그래서 상반기 대부분 빨리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그치. 이게 다 똑같구나. 상반기 해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난 올해 증권 산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게 올해도 성장하고인데 상반기에 이미 다 해먹는 거지.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하반기에. 그게 문제지. 원래 예측은 반대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중선으로 넘어가서 16일 22. 22 나는 달러를 여기서 왜냐면 달러가 어차피 비중 제일 많은 게 유로하고 그쵸? 유로가 유로에서 끝내줘야 되는데 유로가 결국은 어떻게든 22가 금리를 올려서라도 금리를 많이 올려서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올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올리는데 여기서 판단인 거지. 미 연준이 금리를 살짝 안 올리려고 하니 22도 따라가 볼까 했다가 이번에 분위기 미리 선제적으로 때릴 것 같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22는 어차피 경기도 안 좋아. 안 좋은데 안 좋으면서도 죽어라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고 이런 거 하고 22는 이제 거리가 멀어 그냥. 지네들은 그냥 무조건
금리 올리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달러에 죽기 싫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근데 과연 ECB가 이번에 미연준이 돌아설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칠 수 있느냐지. 그거는 조금 지금 미국 금리를 예상해서 선제로 치는 데는 선제로 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이런 그림 깔 것 같아요. 호주가 먼저 딱 시그널이 나오면 아, ECB가 딱 받아서 시그널 주고 결국 미연준이 행동을 바꿨대. 그래서 나는 이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하는 그거는 거랑 일리 있다. ECB 금리 결정할 때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 아마 FOMC가 딱 결정나지 않을까. 결론 뭐냐면 모른다는 거야 계속. 근데 계속 이번에 모르게 가는 거야. 25pp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리겠지. 올리는데 이제 근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상황을 좀 보나? 작년에 안 봤잖아. 아니죠. 작년에 봐준 원래 거죠. 국제 내가 볼 때 봐줬- 중앙은행은 공조를 해. 응. 작년에 봐줘가지고 환율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 맞아. 그때 저기 뭐였지? 막판에? 아니 막판이 아니라 그때 옐런이랑 그때 재무장관이었나 뭐 할 때 이미 공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창용 총재 창대로군도 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이미 윗선에서 다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준 거라는 평가가 분석이. 그냥 주로 국제 공조 하려고 잭슨홀도 하잖아. 예. 내가 볼때 잭슨홀은 그거 말고는 없어. 그럼 뭐 공조라도 해야지. 만나가지고 뭐 할 거야? 중앙은행 총재끼리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다음이 뭐냐면 중국 LPR 금리. 중국 LPR 금리 단기 대출 금리 얘네 단기 금리인데 금리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22일 날 나와. 그럼 이제 썰어 보면 3월 증시 일정을 썰어 보면 초반, 지표. 중반, 종반이라고 치면 종반에는 또 되게 많아. 이게 3월이 일정 웃긴 게 매일 하나씩 중요한 게 꼭 있더라고. 지표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3월 그러니까- 많이 나와. 그 심지어 겹쳐서 날짜에 몰려 겹치지 않아. 배분이 너무 절묘해. 거의 그리고 28일 날 마이크로 실적 나오고 30일 날 4분기 미국 GDP 나오고 잠정치. 걸을 타자고 타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월이 좀 피곤한 게 뭐냐면 매일 좀 하루 지나면 다음 날 뭐 있고 다음 날 또 지나면 뭐 있고 이게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4분기 미국 GDP도 이게 잠정치 날 처음 나오는 거야. 30일 날? 31일 날 마지막 대미를 뭐가 장식하냐면 PC가 또 근데 큰 흐름에서는 물가는 쉽게 안 잡힌다. 이거를 화두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고용도 잘 안 잡힌다. 초반, 중반, 종반으로 따지면 3월 증시는 좀 쭉 하락 조정? 쉬? 가는 건가? 난 2월달, 3월달 그때도 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2월달 시장에서 올라가봤자 상당히 난 2,550이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가봤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2,500이었잖아. 그럼 위로 먹을 게 50포인트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일 비슷하게 맞췄네. 아니, 방송 다시 보기 안 해요? 내가 이 얘기 몇 번은 맞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할 때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생각해야 되는데 위로 먹을 놈이 50포인트인데 아래쪽은 열릴 놈이 조금 많다. 그러면 사실 포지션을 좀 줄이고 가야 되고 2월달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본다는 게 엔터랑 포스코 그룹만 본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3월달도 나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섹터가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1월달에 로봇 AI 정확히 보고 2월달에 시장에서 엔터 뭐 이슈가 엔터랑 포스코홀딩스 정확히 보니까 3월달 뭐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깜깜하다. 깜깜해. 안 보여. 근데 안 보일 땐 사실 무리해서 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3월달에는 왜냐면 말한 것처럼 지표들이 워낙 많고 연준 의원들 이제 코멘트 쫙쫙쫙쫙쫙 또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 연준 의원들이 아마 17일 아니 13일 7일 빼면 15일 7일 빼면 블랙아웃 기간은 2월 10일 전까지는 아마 죽어라고 할 거야. 3월 3월 10일 전까지. 여민이는 3월을 초반 중반 나는 오히려 마지막 초반보다 후반이 좀 더 살아날 것 같아. 나는 비슷해. 그래요? 어차피 2월은 쉬어가는 달이었다 생각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다 알고 있잖아.
다 지금 끌어다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계산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안 하고 있을까? 근데 아까 말했잖아, 시장은 이미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다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재료에 비해서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 그치, 그래서 선방하고 있다니까? 어.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그래서 나는 반대로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연말과 지금 분위기는 달라. 시장이 왜 이렇게 세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왜 이렇게 세지 그러는데 결국 이번 시장은 1월달, 2월달 시장은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좀 예탁금 좀 들어왔어. 아니 그게 국내 고객 예탁금뿐만이 아니라 어. BOJ에서 돈을 풀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LP가 미국에서 돈을 회수한 것만큼 금리를 올린 것보다 유동성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1월달, 2월달 시장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금리 노이즈가 다시 생기면 그 유동성이 다시 안전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난 주식시장에서는 노이즈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3월달에 다들 내 주위에서도 한 7, 80%를 3월달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나는 여기 7, 80% 중에 한 명 여기는 아, 나는 3월 초중순에 음. 주종을 다 좀 보여줄 것 같아. 보여줘서 정작 FOMC 회의가 딱 됐을 때 50bp라고 사람들이 일말의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5p 확정을 지어주면서 아니 그 미 연준도 자기 가오가 있는데 아니 전에 25p 하고 끝냈는데 갑자기 50bp 바로 바뀌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거 하지 못하지 그거는 50pp까지 다 반영한다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반영해서 내려오다가 정작 FOMC 때는 25bp로 다 끝내면서 그냥 좀 금리 상단 높아지겠지. 꾸준히 앞으로 올리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약간 좀 연착륙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다시 3월 막판에 좀 다시 살아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중에 첫 번째가 나는 금융투자가 좀 매도가 많아 올해. 매도 많이 했어. 지금도 많아.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팔 여력이 많이 없어 이제. 그래서 지금 파는 거는 동조해서 수익률 게임 하려고 팔 수도 있겠지만 이 파는 물량을 이대로 계속 월말까지 3월 월말까지 못 걸고 와. 내가 볼 때는. 매수 돌려야 돼 무조건. 아니, 연기금이 코스닥은 계속 팔더만. 연기금 어차피 비중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이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팔았으면. 연기금이 매도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연기금은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죠. 비중이 자연스럽게 넘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들이 그렇게 랠리하니까 전체 포트에서 2차전지 비중이 나는 원래 요만큼만 10%를 채워놔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12% 그러니까 이 연기금 의사결정 구조가 되게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거처럼 보이는데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의사결정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기금이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자꾸. 아니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강하게 말해. 아니, 각 섹터별로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싶으면 아니 좀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연기금의 문제점은 뭐냐면 재량권을 안 줘. 자기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야 돼.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야 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회의하다가 자기들끼리 의견이 엇갈려. 그러면 다음 달까지 한번 다시 지켜보시죠가 돼. 그럼 서로 아무 결정을 안 해. 그러니까 서로 결정을 다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잘한다고 성과금 주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게 그러니까 연기금의 문제는 그거야. 공허 마인드. 아니 외부 위원들도 잘한다고 뭔가 더 주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부 위총료만 주거든. 못하면 욕만 먹는데 그거 누가 열심히 그러니까 하려고 그래. 외부 위원들이 다 증권 리서치 센터장이고 막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와서 그냥 크게 의견이 없어. 그냥 항상. 그러니까 잘못하면 못 받잖아. 위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구조적으로 그게 문제다. 그래서 연기금은 지금 매도하는 거 비중을 딱 설정해놔서 가만히 냅뒀더니 주식 가격이 올라서 판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간. 자 그래서 다시 일정으로 넘어오면 일정 넘어와서 나는 그렇게 하면 빠지잖아. 지수가 빠지잖아. 지수가 빠지면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도 줄어 자연스럽게. 그럼 다시 채워들 살 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래. 금융투자도 초중반에 팔았던 거 2월달에 팔았던 거 돌려야 돼 무조건. 돌려서 어딘가에서 게임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3월 초중순을 좀 밀리고 후반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렸던 거를 팔아서 안 올린 거를 사겠지. 그치. 올렸던 근데 거를 팔아서 안 올렸던 거 중에 나는 근데 AI나 이쪽은 쉽게 안 팔 것 같고. 일단 2000년 좀 팔고 있잖아.
2차원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는 안 팔고 있잖아 지금. 걔네는 안 팔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있다면 나는 그러니까 이 AI랑 로봇이 너무 강하다는 걸 뭘로 느끼냐면 오늘 저게도 위성통신 또 가더라고. 그게 그냥 돌고 돌아서 AI랑 로봇 때문에 저게도 위성통신 다시 가. 거기서 자율주행까지 가 너무 붙여가지고. 자율주행까지. 모트렉스. 모트렉스 드디어 갔어. 20% 넘었어 이제 드디어 수익률. 와나 모트렉스 20%. 와, 모트렉스 너무 쉽게 봐. 근데 거기 플러스 이제 무슨 모트렉스가 현대 엔지니어링 맞지? MOU 맺은 거 그렇지? 중요하지 않아요? 걔는 그냥 신고가 한다고 생각해 나는. 자율주행으로 일단 테마로. 근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또 뭐냐면 로봇이 나오니까 오늘 뉴스 나온 게 그거였잖아. 부산. 그러니까 로봇이 배달 로봇 얘가 그래. 나왔잖아. 그대로. 배달 로봇이 결국 뭐냐 봤더니 배터리를 써야 되더라고. 아, 결국은 배터리를 써야 돼. 배터리 얘기하니까 저 뭐야 삼천리 자전거였나? 그거 저기 뭐야 그게 전기 배터리 뭐 그거 한다고 그때 한번 튀겼었잖아요. 하여튼 배터리 진짜 배터리. 결론은 또 다시 배터리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도 뭐냐면 배터리야. AI 로봇이었다가 이 AI 로봇이 나중에 잘 되려면 데이터 클라우드가 필요해서 데이터 클라우드 가다가 KINX 갑자기 떴어. 나 거의 포기했거든. 거의 포기했는데 갑자기 포기하고 있는데 그날 뜨더라고. 그리고 요거 클라우드 데이터가 되니까 다시 자율주행 오늘 저궤도 위성통신 이거 이제 두 바퀴째 돌고 있는 거야. 두 바퀴째. 곧 양극재가 다 뜨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랑 LNF가 다시 꿈틀꿈틀거리던데. 그리고 오늘 폐배터리가 또 갔어. 아, 폐배터리는 3월 14일 전까지 가겠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일정들을 딱 봐. 3월 일정 보면은 요런 일정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3월 일정에서도 지수 밀려도 요쪽은 계속 강할 거다. 나는 솔직히 살 건 많다고 생각해. 개별주 장세니까. 그러니까. 개별주 좀 어디? 이제 SK하이닉스는 아닐 거 아니야 이제. 포기했어 SK하이닉스? 아니, 스카이닉스 나는 못 갖게 됐잖아. 수익률 게임을 하되 기간으로, 그러니까 단기로 보지 말고 중량으로 중기로. 보고. 최근에 눈에 들어온 거는 두 개가 있어. 여기서 얘기 안 한 거. 딴 데 가서는 얘기해요? 아니. 방송에서만 얘기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잠깐만 순서가 어디부터예요? 방금 섹터에서 얘기 안 한 거. 뭐 어떤 거? XR. 메타버스. 아니 엑셀 되게 좋아하던데. 메타버스. 나는 메타버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 뭐지? 그 결국은 삼성이 몇 번 출시했다가 말아먹었잖아. 근데 결국은 이제 빅테크들이 하니까 이제 그 알지? 그 연합하잖아. 구글이랑 뭐 삼성이 이렇게 하잖아. 애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나는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엑셀 그리고 엑셀에서 뭐? 뻔하지 뭐. 뉴플렉스 무슨 나무가 이런 거 있잖아. 뉴프렉스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폐배터리가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양극재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저번에도 양극재 얘기 않았어요? 나오면서 이제 지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오늘 봤던 게 항공 저기 우주항공 섹터 있잖아. 우주항공 섹터가 생각보다 오면서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주항공 섹터는 상반기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우주항공이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어차피 이게 AI 때문에 결국 저궤도 위성까지 안 돼. 저궤도 위성이 진짜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난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한다길래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빠른 나라가 스타링크 누가 써있는데 우리나라 세계 1위에서 되게 많이 순위 밀렸던데. 그래? 그거? 네, 그거 밀렸어? 밀렸어요. 네, 속도. 근데 그런 나라가 스타링크를 뭐하러 써있는데 데이터 처리량이나 안정성을 봤을 때는 써야 돼. 내가 봤을 때. 야, 하늘에 4만 개가 넘는 데잖아. 써야 돼. 엄청 거 뛰어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쓰게 되면 결국 저궤도 위성 통신 그럼 결국 간다는 얘기인데 그 결론은 또 다시 와서 이게 자율주행해도 어차피 통신해야 되잖아. 그렇지. 결국은 결국은 뭘로 오냐면 이게 통신을 많이 하면 배터리가 빨리 안 돼. 배터리야. 그럼 다시 돌고 돌아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계속 여기만 도는 거야. 여기 말고는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했잖아 우주항공 얘기했던 이유가 아까 뭐 지난주 주말에 이제 뭐 세아그룹하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나는 이제 얘기했잖아 정책 지난 얘기했잖아 방송에서 3G. 그래 결국은 정책 3G 보면 뭐예요? 3G. 거버넌스, 브로스, 거버먼트. 그러니까요. 그래. 어. 거기 이제 올해는 그렇게만 키워드 잡고 있네. 우주항공청이 5월에 정부가 이제 낸다잖아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4천시에 이제 6월 뭐 7월 나오는데 어쨌든 그 모멘텀도 분명히 우리나라 고유의 모멘텀이 있고 또 누리호 3차 6월 있잖아. 그러니까 그뭐 하나 더 있네, 맞네. 이거 있네. 그러니까 스타링크 말고도 어쨌든 그런 모멘텀이 그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 전투기 사주고 아 제노코가 둘 다 엮이더라고. 제노코가 말레이시아 전투기에 들어가고 왜 이렇게 종목을 그냥 계속 저게도 이 정도 같이 가고. 전형적인 전문가, 전형적인 증권사. 아니 자꾸 종목을 들이냐. 아니, 형철, 근데- 형철은 3월에 아예 보인 섹터가 없어? 보는 섹터 3월은 난 3월보다 약간 이제 뭔가 특이점이 온 섹터들을 보는 그러니까 특이점이 온 것들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AI의 특이점이 온 거였는데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상 인간이랑 그 뭐지? 가상 그 인간 있잖아요. 뭐 로지나 아니면 로지, 뭐 이렇게 어.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사람이랑 닮았는데 완전히 닮지 않아서 뭔가 이런 느낌을 갖는 걸 용어로 불쾌한 골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AI 그 기술이랑 그래픽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진짜 사람들 똑같더라. 그거를 그 얘기야. 만들어주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니까 예쁜 여성인데 뭐 피부 톤이나 아니면 옷이랑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이랑 키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짤들이 올라온 걸 봤더니 어디서? 네? 어디서?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 있어요. 만들어주는 거. 만들어줘. 만들어주는 거. 근데 내가 뭔 얘기 할지 알 것 같아. 그거를 해서 봤는데 진짜 이거는 이질감이 안 느끼고 구분이 안 돼, 나는. 불쾌한 구분이 안 돼. 골짜기가 없어요. 근데 걸어가는 거 대신에 이런 거? 약간 손이랑 이런 것들은 약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팔 정도만 이렇게 나오는데 손도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난 그게 약간 특이점이 진짜 오기 시작한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타이핑을 쳐가지고 말을 하는 걸 음성 인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되게 그럴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싸한 게 난 처음에 구분도 못했어. 그래서 나 구분을 못했어. 나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뜨는 게 결국에는 예전에는 코인이라는 약간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 없다 뭐 하긴 그렇지만 뭔가 약간 그 AI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고 뭐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는데 엔비디아랑 그런 그래픽으로 하는 뭔가가 지금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야에서 체감이 되는데요. 체감이 돼. SKI 있는데? 아, 물론. 이게 다 아니 미안하게 아니라 다 아전이세요. 무슨 주제가 나오면 일단 내 거를 물건을 끌고 와. 아니 근데 네, 반도체는 지금 오늘 이제 또 나온 얘기가 또 미국이 또 중국에 공장 가지고 또 시빌 거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온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싸우다가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다른 모멘텀 하나가 더 크게 나가서 갈 것 같긴 한데 형철아 너가 얘기했던 그 포인트가 나는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 있었네. 진짜 구분이 안 돼. 진짜 뭘 보면 사진 그러니까 보면- 사진을 이제 사진으로 보면 나왔는데 진짜 느낌이 달라요. 아예 구분 자체가 안 돼. 나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궁금해. 아니, 형은 저기 그걸로 봐요. 메타버스로. 나는 아까 사실 메타버스 얘기도 아이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 보는 아니 거야? 메타버스 시장이 단순간에 빵 떠가지고 진짜 산업화돼서 돈을 끌어모으는 건 정말로 그 19군 이상의 그쪽으로 가야 돼. 컨텐츠로 되면은 그건 끝이에요. 그건 뭐 지금 뭐 메타버스가 게임을 붙이고 뭘 하고 아. 뭘 하는데 그거 말고 바로 돈이 되는 수익을 만드는 건 그 컨텐츠를 붙이면 그건 게임 셋이야 진짜. 너 격하게 동의한다. 맞아요. 이건 옛날부터 내가 분석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이 AI 특이점과 메타버스가 그런 쪽으로도 붙어가지고 어쩔 수 있지. 이게 진짜 봤으니까 나 구분이 진짜 안 돼, 놀랬다니까. 진짜. 놀랬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아니 나 진짜 어떤 그게 아니라 종목이야? 그러니까 진짜 놀란 특이점 형철의 특이점이라는 얘기는 나는 뭘 보냐면 챗GPT로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사진을 뽑아왔어. 그러니까 챗GPT를 통해 가지고 나 이런 사진 이런 그림 하나 만들어줘 해서
그러니까 여자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자 사진을 하나 최근에 이게 며칠 안 됐어. 여자 사진 하나를 뽑아줘야 여자 사진 뽑았어. 그러니까 컬러 프린트로 뽑은 거지. 아니 그래 여자 사진이 나왔어. 어. 그 챗GPT가 올려줬어. 어. 근데 진짜 실상 똑같은 거야 사람. 그냥 일반 사람인 거야. 아 컬러 프린터라니. 아니 그걸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물론 거지. 걔가 몇 가지 조건을 걸었지. 뭐 가슴 뭐 볼륨부터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걔는 남자니까 여자를 했겠지. 이게 아예 구분이 안 구분 되니까 안 돼. 나는 거기서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왜 이상형을 봤어? 아니 이걸로 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래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체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너 조모 이거 이런다니까. 아니 근데 물론 알체라는 내가 이미 매도를 이미 없는데 그리고 알체라가 쭉쭉 가는데 아니 빌드업을 내가 다 해놓으면 끝에 종목을 딱 물어. 근데 알체라 그래서 이게 엑살이랑 무슨 대시? 근데 알체라가 근데 그래서 안면식 기술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얘네가 쓸 수도 있겠구나. 아 진짜 특이점이 왔어 진짜. 난 그거 원래 스노우가 그걸 하면서부터 뭔가 이게 떴는데 그 스노우의 그 사진은 사람 같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사람하고 정말 똑같이 변해버렸다니까 이 내용이. 내가 사진 보여주면 소개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진짜. 그냥 장난으로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난 이걸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로 만약에 인스타를 하면 인플루언서를 만들 수도 있겠다 내가. 아 그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특이점을 무섭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관련주들을 그래서 그쪽을 엄청 세심히 보고 있는데 짱깨 회사들이 많더라고. 중국 회사들이 되게 많아. 저희 우리 이 컨텐츠 중국으로 글로벌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야. 번역 절대 안 돼. 중국 쪽은 안 걱정하지 나갈 거예요? 아니 지난주 방송에서 쪼개 판다며. 쪼개 판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파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이 이게 왜 중국이 왜 안면식에 발달했냐 봤더니 얘네는 감시하려고. 네 거기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감시하려고 그래서 중국 엄청 발달했더라고. 옛날에 이그란이라는 영화였나? 아 나는 그래갖고 지난주 그래갖고 K옥션 엄청 공부했잖아. 아 그래? K-옵션? 수급 들어오더만. 기관 수급 들어오더만. 이분이야 이분. 그래 STO 그래서. 하여튼 그 점 엄청 좋아. 진짜 나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그러면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배경이 그냥 사람이 그냥 AI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난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배경에 일반 수영장 배경에 그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은 사진 본 거 같은데.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짤로 근데- 들었는데 내가 찾아봐서 지금 있으면 한번 볼게요. 근데 나는 이게 지금까지 AI가 발달한 이 속도보다 최근 몇 개월에 발달한 이 속도가 더 어마어마한 훨씬 거야. 빠르게 그러니까 난 무슨 생각인지 미래가 무서워 좀. 진짜 그거는 보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원래 불편한 골짜기라는 그 단어가 있어서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런 이질감이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하니까 약간 무섭더라고 진짜. 내가 그 무서움을 느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하면 돈을 못 벌겠구나. 파야 된다. 그 내가 이거를 챗GPT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없네. 뭘 준비하고 있냐면 내가 인스타를 하나 만들려고. 아니 계정. 아까 저기 지난 시간에는 그거 한다고 했잖아. 뭐 미술 뭐 공부한다면 미술 공부하고 있어 계속. 챗GPT 공부하는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인스타 계정 하나 사서 그러니까 이게 한 1만 명 팔로워를 만들 때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한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계속 그 사진을 올리려고. 그 사진들을 올려서 거기서 이제 딱 하면 이거 사실 AI로 만든 겁니다. 야 그러면 그러니까. AI를 얘기를 안 하면 구분 안 간다는 거지. 안 가요. 안 내가 가지. 지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없네. 내가 어디서 봤지? 이걸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야 그러면 그걸로 뭐 돈도 벌 수 있겠지만 인스타 파리피플은 쉬워 이제. 악용하기도 쉽겠네. 그치. 악용하기도 쉽고 그런 장치들이 이제 더 힘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인스타 파리피플도 이제 뭐가 쉽냐면 아니 그 막 있잖아 막 멋있게 막 사진 다 포즈해가지고 홍보 광고 하나씩 하잖아. 광고 합성해서 나온 것도 봤어 벌써.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그냥 AI를 잡으면 굳이 이렇게 사람 돈 쓰고 사람한테 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치. 이게 또. 근데 세상이 점점 너무 빨리 변해 이게. 아 맞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다. 봐봐. 나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내가 본 거랑 맞는 네. 진짜. 이거- 내가 낫네. 내가 요거랑 난 몇 장 더 봤어. 진짜로 야, 근데 이게 진짜 이 명암이 거의 구분이 안 가네. 안 가. 안 가요. 와 햇볕 이런 것도 다 똑같네.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그거야? 그걸 딱 잡아가지고 컨셉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소개시켜달라고 하지 말아요. 아니 이런 짤은 어디서 보는 거야? 에? 아, 뭐 트렌드가 빠르잖아. 트렌드가. AI 로봇 이런 거 괜히 찾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 어? 이런 구글링 하고 이런 거 사이트 맨날 들어가고. 하고 하니까. 그래야 두 더블 세 더블 먹는 거죠. 내가 막 어? 어? 남들 놀 때 막 이런 거 진짜 찾고. 구분 안 가죠. 구분 안 가. 예, 진짜 구분 안 가죠. 에이, 인플루언서 한 명 해가지고 아유. 텔레그램 채널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쪽에 있는 거 퍼와가지고 자기 의견 좀 저 붙이면 그림에다가 음성까지 확실하게 입히면 진짜 온라인. 음성까지도 미치는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있어. 그 온라인은 진짜 구분이 안 가겠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감별한 능력이 그렇지, 있는 내 말, 사람들이 내- 또 필요한 거지.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직장이 이렇게 딱 좋아. AI 때문에. 뭐요?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이 직장이 이렇게 딱 좋아. 참 이런다고? 왜냐면 맞잖아 사실. 맞죠 얘. 근데 물론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판사를 AI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뭐 최근 사건 수술을 AI로 한다는 얘기 들었어. 수술은 로봇으로 하잖아 이미.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뭐 의사나 판사나 뭐 이 정도 솔직히 의사는 다빈치 그 의료기기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걔네들 어디냐 갑자기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거 로봇으로 하잖아.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딱 AI를 대체하기 딱 편한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거짓 정보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사람이지 않나. 무슨 소리야? 사람이 더 잘 속아.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중요하다. 장군일의 최대 사기 그리고 사기공화국이 대한민국이야.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체된다는 말이 약간 좀 가슴이 아픈데? 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람이 그걸 좀 이제 판별하기 좀 쉽지 않나. 사람 노하우가 좀 있어야. AI는 좀 잘못된 정보면 좀 금방 속으니까. 여튼 그런 쪽으로 봐서 그러니까 3월이 아니라 올해 내로 한번 그런 찾아보자. 그런 관련해서 파생될 수 진짜 있다. 저거는 특이점 온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난 지난주에 봤던 게 이제 나는 우주항공생을 봤는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AI를 봤다는 거 아니야? 아니 우주항공 나도 우주항공 보고 있어 지금. 근데 우주항공 본 거 맞았어. 맞아서 지금 올라갔고 오늘 올라갔잖아. AI는 그 전주에 올라갔지. 전체 올라가. 그 전주 알차라는 얘네들이 그래서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 막. 이미 요시 아 진짜야. 알았어. 이미 센스까지 같이 왔어. 여기서 난 종목 얘기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고 있어 너 지금. 나는 그래도 초질감 밀고 있잖아. 근데 계속 종목은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 그렇잖아. 저녁엔 전문가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됐는데 3월 이제 일정까지 왔는데 이제 형철이 전체를 보이진 않는데 약간 몇몇 특이한 부분들을 그 부분 뭐 있고. 이제 AI를 좀 봤다는 거고. 아 그리고 나 요즘에 대형주 가지고 롱숏 전략 치고 있어갖고 딱히 종목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아. 대형주로? 맞네. 딱 코스닥도 주식 대형주로. 선물. 내가 주식 선물 치기 딱 좋은 장이었어 지금. 주식 선물 하기 딱 좋은 장이니까 타이밍 맞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막 한 3월 중순까지는 좀 별로 안 좋다가 다시 그때나 힘 가서 올 것 같고 그 중요한 포인트도 3월에 텀블러처럼 동시반기에 있으니까 그치. 그거 확실히 지나야 될 내가 것 그때 같고. 3월 초반에 일정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뭐 로봇 AI, 폐배터리 다 좀 정리하고 중순 되면 또 다른 트렌드가 나타나겠지. 근데 보는 것처럼 계속 돌잖아. 근데 내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약간 트레이딩 관념도 괜찮을 것 같다. 중국은 솔직히 3월 돼서 입국자 숫자 뜨면은 또 달라질걸? 그러니까. 입국자 딱 들어오는 순간 몇 명이다 잃어버리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어. 그것도 또 야매에서 또 우리가 기대 안 하고 있지만 또 뭔가 또 발표가 나오고 하면 뭐 이제 경제 성장 막 올리고 막 하겠죠. 어쨌든 내용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시진핑이 이제 어쨌든 3기가 시작되면 초반에 또 러시아 할 거 아니냐. 뭐 그러다 보면 또 중반에 또 예기치 못했던 섹터들이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치 이제 시진핑 상기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 포인트가. 하나는 원래 시진핑이 잡고 나서 중국 성장률이 두 자릿에서 한 자리 떨어져서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딱히 좋을 일이 없다. 시진핑도 좀 억울하지. 고소 자기 그냥 아니 뭘 했어도 그렇게밖에 떨어질 수 없는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성장률이었는데 좀 적당히 하고 내려왔었어야지. 끝까지 다. 맞네. 그거는 맞네. 근데 거기서 또 나머지 한쪽 뿌리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 경제성을 숫자로 보여준 건 너무 없어가지고 마판 러시아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잊혀져 주식시장 워낙 빠르게 잊혀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재건 특히 아, 지진도 재건. 그렇고 요 프로젝트 이제 좀 시작하지 않겠어? 대형 프로젝트들이 또 거기다 또 어디냐 사우디도 그렇고 좀 있잖아 지금. 나 사- 내용이야? 그럼 여기서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소금 계속 봐야겠네. 환율 가격대 그치? 나 환율이 제일 신경 쓰여. 지금 난 1,300원을 밑에서 놀았으면 그나마 볼만했는데 뚫어서 다시 다시 상방이 또 올려 있으니까 그럼 이제 또 다시 협업해야 되잖아. 작년처럼 또 협업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협업? 각국 은행들 협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 하는 순간 부동산 한 번 더 빵 되면 또 한 번 밀린다. 아니 밀린다라는 것보다 이제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난 너무 궁금한 거지. 한국은행 그래서 금리를 올렸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아쉽긴 해. 아니 미국이 이렇게 나올 거 물론 몰랐겠지만 난 그럴 경우를 대합해서 미리 한 번 올렸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창드래곤이 저기 뭐야 저쪽에 1타 강사들한테 강의를 딱딱딱 받고 여기 저기 와가지고 이쪽에다가 잘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아 저 1타 강사들도 약간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지. 이번에 창드래곤 되게 고심했을 것 같아 진짜. 야 고심했겠지. 왜냐면 자기가 금리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뭐 위원들이랑 같이 결정을 하는데 뭐 위원들이라고 다. 작년 연말부터 동결 얘기 나왔잖아. 아 근데 우리는 동결할 수가 없는 구조라. 없는 구조인데 동결 얘기 나왔었잖아. 응 아니 그러니까 나도 동결할 거라고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대세였고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이미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 말은 이미 결정이 없고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지 않았나. 아니 막말로 봐봐. 그날 창드래곤이 얘기 금리 결정 딱 나왔을 때 주가 밀렸어. 외국인 매도. 순간 근데 밀렸어. 인터뷰 딱 하고 끝나서 이게 끝은 아니고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거기서 올라온 거야. 그리고 환율 빠졌지. 그리고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외국은 그래도 기대를 했다는 거지. 설마 얘네가 금리 동결하겠어? 말이 돼? 근데 진짜 동결하니까. 작도 한번 타야겠네. 4월 어떻게 하지? 4월? 4월은 뭐 모르겠고 일단 3월이나 열심히 하자. 3월에 요거 하나. 난 그래서 3월에 혹시나 사람들이 나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3월에 우리가 지금 AI랑 너무 이쪽에 강하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습관돼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테마 이슈 뜨면 무조건 타. 먼저 타려고 해. 근데 이게 3월에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저기 뭐야 실적이랑 감사 보고서. 그렇지. 감사 보고서 잘못 맞으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게 감사 보고서도 꽤 이슈 있지 않을까. 그래서 1,500억 이하는 하지 말라고 그냥 얘기하잖아. 난 어떤 증권에서 좀 잘 나간 사람들이 한 방에 3월에 간 걸 많이 봐가지고 맞아. 그냥 특히 3월에 감사기간 시즌 때 사람들이 한 방에 간 사람들을 많이 봤어 내가 진짜. 다음 주에 그거 얘기해야겠다. 또 주제 정하는 거야? 다음 주에 감사기간 시즌 때 내가 겪었던 경험담들. 되게 웃겨. 되게 많아.